안녕하세요, 루피드럽입니다. 오늘 탁구 잡담 주제는요, 하이브리드 K1 러버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러버를 아직 시타하기 전이고, 제가 최근에 사실 러버를 거의 새로운 러버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었고요. 기존에 사용했었던 것은 카리스 러버하고, 그리고 MX P 요런 쪽, 그리고 중국 러버로는 아폴로 쪽하고, 그리고 DHS의 허리케인 3 이런 것들은 원래 있으니까요. 어쨌건 최근에 이제 이 넥시의 프로 ALC 라켓으로 이것저것 러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라켓 자체가 굉장히 감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고, 특별히 이너 ALC이다 보니까 전진해서 굉장히 감각적인 플레이를 하기가 좋았어요. 해서 어 뭐 중국 러버가 저는 좀 땡기더라고요. 중국 러버가 땡겼고 아폴로 5를 붙였는데, 솔직히 아폴로 5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이 라켓 자체가 제가 중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89g을 육박하고 있는데, 아폴로 5가 조금 무게가 좀 있고요. 그리고 허리케인 3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반발력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좀 부스팅하는 것은 제 이제 성향상, 귀차니즘에 있는 제 성향상 좀 좋지가 않아서 뭔가 대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온 지 이제 그래도 한두 달 됐죠. 티바의 하이브리드 K1이라는 러버이고요. 그리고 공식 그 티바 수입 업체인 타쿠닷컴에서는 유로피안 버전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유로피안 버전, 그리고 맥스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이 러버를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넥시 그 프로 ALC에다가 붙여서 좀 시타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이 러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물론 시타하고 이후에 이 러버에 대한 평가나 리뷰도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이에요. 우선은 프로 ALC와 그리고 K1 요거, 그리고 제가 사실은 FXP를 지금까지 사용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완전 이거는 연질 러버이죠. 연질 러버인데, 이 러버가 그 프로 ALC의 백에는 좀 어떨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이 러버 또 시타를 해보려고 해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백 쪽에 사실 카리스 M만 계속 사용을 하다가 조금 더 무게를 줄이고, 물론 무게가 더 가벼울 것 같진 않지만 M보다는 그래도, 그리고 좀 더 소프트한 그런 감각을 백에다가 장착하기 위해서 FXP를 붙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인 하이브리드 K1, 요 러버를 제가 기대하는 이유는, 우선 패키지서부터 한번 보시죠. K1 이 러버를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타쿠닷컴에서 무슨 창고 대방출 이벤트 두 번째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언제까지 저도 사실 이렇게 이벤트 때 저는 구입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필요할 때 이제 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 K1이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K1이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 요번 창고 대방출인지 그 이벤트에서 요게 반값에 플러스 글루까지 팔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네. 어쨌건, 근데 그게 있어서, 이거 괜찮다 싶어서, 그리고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한번 빨리 써봐야겠다. 저한테 마침 요 하나가 이제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써보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 K1 만약 사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리고 궁금해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벤트 기간에 구입하시라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지만, 다마스 버터플라이의 그 스피나트 정도의 점착성을 갖고 있고 그런 성향이라면 저는 솔직히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미리 이야기 드려요. 제가 이 러버를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 러버, 특별히 부스팅을 안 하지만 부스팅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중국 러버, 전진해서 어떤 점착성을 이용한 플레이와, 그리고 공의 어떤 점착성을 이용한
어떤 구질 그리고 회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하고 있어요. 네, 기대하고 있고요. 어, 제가 사실 뭐 탁구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렇게 고수도 아니고 특히나 원래도 탁구를 뭐 그렇게 뭐 잘 치진 못하지만 제가 몸 부상까지 지금 입고 있고 사실 뭐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채널을 운영을 할까? 제가 계속해서 뭐 레슨 영상이나 서비스 영상만 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제 특성에 맞게 제 채널은 어떤 용품에 특화된 그런 채널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박싱이나 혹은 뭐 최신 라켓이나 러버, 뭐 브랜드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 제가 구할 수 있는 것 저는 뭐 브랜드 쪽에서 저에게 이렇게 주면 좋겠지만 제가 사실 뭐 받을 만한 입장도 아니고 어쨌건 제 돈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관심 있는 러버들은 새로운 러버들 뭐 주력은 있을지라도 새로운 러버들을 꾸준히 쓰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 하이브리드 K1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러버 중 하나이고요. 해서 이 러버를 지금 선택을 했고 이게 아마 유로피언 말고 뭐 프로 버전도 있는 것 같고 뭐 K2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K1 유로피언 버전 아마도 저는 처음에 이 유로피언 버전이라고 해서 사실은 50 이거 이 러버는 이제 50도인데 50도 말고 한 40 한 뭐 7도 혹은 45도 왜냐면 그 그립스라는 이 티바가 참 저가 상당히 어 사실은 티바의 용품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많이 사용을 해서 일반적인 분들보다 하지만은 제 이제 탁구 인생에서 티바의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용한 편은 아니에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스티가 쪽하고 DHS 그리고 넥시 이쪽을 많이 사용을 했고 티바도 사실은 종류별로 사용한 걸로 치면 만만치는 않지만 특별히 러버류는 뭐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거의 티바 아니면 넥시 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이제 티바 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조금 좋은데 뭐라고 할까 좀 굉장히 좀 독특해요. 어쨌건 그 컬러가 있어요. 네, 티바의 컬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컬러가 그런데 단일하지가 않고 다양하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티바를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티바라는 브랜드 자체와 쉽게 이렇게 좀 깊은 관계를 갖다가 맺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티바가 이전에 그립스라는 러버를 이제 러버를 붙여서 판매를 했는데 사실 그건 하이프사에서 고래 3 사실 고래 3가 100% 동일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로는 고래 3 러버를 티바의 그립스로 판매를 했고 그리고 그립스를 티바에서 판매한 이유는 삼손오프 선수가 그때 그립스를 썼었죠. 그리고 그립스와 함께 유로피안 버전, 그러니까 유럽 버전을 판매를 했는데 그거는 또 연질이죠. 예, 연질 이제 러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로피안 버전이라고 해서 이게 연질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50도예요. 네, 50도. 그리고 독일 이제 뭐 에볼루션 이제 뭐 죄송해요. 그 39에서 40도 이제 중국 러버 표기이고 그리고 50도는 이제 독일 러버 기준이에요. 네. 특별히 39에서 40도면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현재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폴로 5 같은 경우에는 37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케인 3 같은 경우에는 39도를 보통 성광 정도면은 39도 정도를 써요. 40도도 쓰기는 했는데 40도보다는 저한테는 39도가 조금 더 잘 맞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거 염두해서 제가 처음 패키지 뜯고 그리고 모양새 보려고 하고요. 뭐 이쪽에는 뭐 이런 것들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스핀 뭐 사실 이거 브랜드에서 뭐 107, 85, 115 요런 거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예, 브랜드에서 그냥 어떤 자신들의 브랜드에 맞는 그런 걸로 이렇게 적어놨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보실 게 이런 이제 일반적인 에볼루션 러버들은 이런 비닐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K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이에 패키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근데 완전 밀봉은 아니에요. 보통 중국 러버 하면은 완전 밀봉이고, 완전 밀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장 부스팅이죠. 이 팩토리 튠즈를 할 경우에 공장에서 이제 가스를 통해서 부스팅을 하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유지를 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종이 재질인 경우에는 아무리 이게 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밀봉되어 있는 어떤 비닐로보다는 더 가스가 빠져나가겠죠. 네, 어쨌건 네, 그렇습니다. 우선 뜯어볼게요. 우선 이거는 맥스고요. 맥스밖에 안 팔더라고요. 네, 그리고 백은 하이브리드 K1 is a rubber 하고 뭐 독일에서 만들었다. 네, 그리고 중국 이 스타일의 어떤 탁구, 중국 스타일의 탁구 러버이기는 하지만 메이드 인 저먼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만든 중국 러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미디엄 하드고 뭐 40 플러스 볼에 뭐 맞는 뭐 그런 쪽의 뭐 러버이고, 뭐 스핀이랑 뭐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좋다, 뭐 그림이나 뭐 전체적으로 뭐 하이 퀄리티의 뭐 러버다, 뭐 이런 뜻이 적혀져 있네요. 어쨌건 제가 이 러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러버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 러버가 좋은지 나쁜지 뭐 이거는 저한테 사실은 솔직히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그거보다는 중국 러버, 현재 가장 대표되는 중국 러버인 허리케인 3,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이브리드 하지만 중국 러버의 성향이 강한 아폴로 5. 아폴로 5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솔직히 아폴로 5하고, 그리고 아폴로 5가 처음 나왔던 판매 가격이 4만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타쿠닷컴에서 2만원을 팔고, 제가 알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지금 9,900원 팔고 있는데, 저는 그 9,900원 때문에 아폴로 5가 좋아요. 네. 오! 뭔지 아시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중국식 점착력이 있는 탑시트에는 무조건 요 필름을 갖다가 위에 붙여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있네요. 네, 물론 일반 이론 독일 러버나 뭐 일본 러버 같은 비점착성 러버의 이제 예전 아주 옛날 이 전 세대 러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점착력이 여기에 있어서, 이 필름이 있어서 이렇게 딱 붙였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점착력이 있는 이런 보호 필름을 점착력이 있는 이 중국식 러버에 딱 붙였을 경우에는 이상하게 점착력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점착력이 뭐 없어진다, 그런 이 보호 필름은 쓰면은 뭐 러버가 갑자기 뭐 점착력이 없어져서 버리게 된다 하는데, 제가 솔직히 중국 러버만 종류 이런 걸 떠나서 횟수로만 치면 최소 그래도 뭐 국광, 성광, 일반의 뭐 종류별로 하면 최소한 진짜 적게 잡아도 한 20장 이상은 써봤어요. 20장. 뭐 대충 뭐 다 따지면 한 3, 40장은 최소한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근데 이 점착력이 있는 이거는 점착력이 네. 끈적이는 거 있네요. 네.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이게 붙습니다. 예, 묻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렇게 붙여 쓰진 않고 이 상태로 쓸 거예요. 어쨌건 이 점착력이 있는 이 보호 필름을 탑시에다 붙였을 경우에 늘 더 세졌어요. 네, 늘 점착력이 더 세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요즘에 DHS 허리케인 3를 선수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허리케인 2 사용하시는 선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3 사용하는데, 점착성이라고 해도 점착력이 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점착력에 대한 환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러버는 무조건 좋다, 이것도 아니고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점착력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거, 더 세지도 더 약하지도 않는 그 상태로 지속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뗐어요. 네. 보시면 스폰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폰지 자체는 입자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MXP보다는 MXP 47.5도보다는 요 그런 거보다는 느낌이 요거 50도잖아요. 이거 신형 스폰지의 느낌이 좀 있어요. 조금 더 거친 느낌이에요. 직접 뭐 저라고 직접 딱 본다고 딱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해 보긴 해야 되는데 MXP 50도 스폰지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 돌기도 한번 볼게요. 돌기 구조는 뭐 일반적인 어떤 중국 러버의 돌기에 탑시트도 일반적인 딱 중국 러버의 어떤 구조입니다. 지금 낮고 그리고 배열도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스폰지 자체가 요즘에도 요즘의 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요즘에는 이 중국 러버들도 하이브리드 성향의 이런 스폰지들 발포 스폰지들을 갖다 사용을 하는데 우선 만져봤을 때 탄력이 이 중국 러버 같진 않아요. 네, 탄력이 확실히 독일 스폰지 느낌 확실히 있습니다.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이게 39도, 40도 중국 스펀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아닙니다. 네, 중국 스펀지보다 훨씬 잘 눌립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40도 정도라고 하면은 중국 스펀지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쉽게 안 눌려요. 네, 띄워볼게요. 탑싯도 이게 약점착인데 일반적인 중국 러버 정도의 약점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촉촉한 느낌이에요. 이게 이전에 사용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선은 이 러버는 중국 러버, 그러니까 40도, 뭐 39도, 40도의 중국 러버들보다 확실히 좀 소프트한 그런 타구감을 갖다가 주고, 그리고 같은 약점착, 예를 들면 뭐 허리케인 3나 아폴로 뭐 5 같은 그런 러버들에 비해서 점착력도 더 약하고, 그리고 좀 촉촉한 느낌이다. 공 자체는 잘 잡히는데 촉촉한 느낌이다. 근데 제가 그런 글들을 보면서도 이게 그러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 이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돌기 자체는 약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팅에, 그리고 휜 거 보이시죠? 이거 휜 거. 부스팅 어느 정도 먹은 거예요. 팩토리로. 예, 팩토리로 부스팅 먹은 겁니다. 지금. 예, 펴진 상태가 아니에요. 휜 상태예요. 휜 상태예요. 이거. 지금 현재 휜 상태인데 우선은 첫 느낌은 중국 러버 아닙니다. 네, 중국 러버 아니고 중국 러버처럼 만들었지만 이전에 그립스 같은 러버도 아니고요. 이거는 중국 러버의 특성을 낸,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쨌건 이 탑시트의 이 점착력은 처음에 이 탑시트를 만드는 고무가 종류가 뭐 7, 8가지 뭐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정도의 그 원료의 고무들을 갖다가 조합을 할 때 여기에 점착성이 있는 물질을 같이 넣어가지고 이게 탑에 코팅을 한 게 아니라 점착력을 코팅을 한 게 아니라 이 고무 자체가 점착력이 있도록 그걸 갖다 섞은 거예요. 그 점착력 성분을 더 넣거나 비율적인 거나 어떤 종류적인 거에 따라서 더 강하게도 만들 수 있고 약하게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이 러버 봤을 때 지금 현재 점착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예, 이 정도면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이 정도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스피나트, 이전에 다마스의 스피나트 보다도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지금 첫 느낌은. 이러면 좀 곤란해지는데. 네. 왜냐면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중국 러버의 대안점을 찾으려고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스폰지 자체가 독일식으로는 50도, 그리고 중국식으로는 39에서 40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던 러버의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거 치고 붙여보긴 하겠지만 이거 완전 하이브리드입니다. 완전 하이브리드. 네, 이거 완전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지금 유로피언 버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프트해요. 스폰지 원래 그 50도들, 그러니까 독일식 50도 정도 돼요. 예, 독일식 50도 정도 되는 느낌이고, 무엇보다 이게 왜 중국 러버랑 가장 다르다라고 느끼냐면 탑싯이 부드러워요. 네, 그게 지금 가장 큰 이 하이브리드한 이 첫 느낌을 주는 이유예요. 탑싯이 부드러워요. 탑싯이 부드럽기 때문에 점착력 자체를 갖다 크게 주지 않고, 일반 독일식, 그러니까 그 중국식 러버 같은 게 탑싯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탑싯으로 무엇을, 탑싯의 어떤 이 찌그러짐이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에너지가 아닌 어떤 화학적인 점착력을 이용해 가지고 공을 잡고 회전을 하고, 물론 그 탑시트도 유연하게 이제 부스팅이나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탑시 자체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탁구를 치는 것이긴 맞지만은, 이거는 만약 뭐 다른 사람에게 이거 그냥 써보세요 하면은 처음에 그냥 뭐 차기가 좋은 독일 러버네요 라고 할 수 있는, 스폰지 자체도 전형적인 발포인데 약간 좀 약간 기공이 크진 않은데 약간 거친 그런 느낌. 예,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느낌은 그렇네요. 오늘 원래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건 네, 하이브리드 K1 뭐 러버 퀄리티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스팅이 충분히, 이 러버는 공장에서 부스팅이 충분히 먹은 지금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특이하게 최근에 요 보호 필름을 또 주었다는 거. 네. 보호 필름 붙이면 요 점착력 있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점착력이 세지는 않은 러버라는 거. 네,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 이젠 좀 제대로 이 각 러버들이나 라켓들에 대한 좀 심층적인 요런, 좀 오늘은 원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길게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뭐 짧게 좀 핵심되어지는 것들도 이야기를 드리고, 요런 좀 잡다한 형식의 어떤 러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고 하도록 할게요. 어쨌건 제가 기대했던 종류의 러버는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또 써보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다마스의 그 스피나트도 좀 비슷한 성향이긴 한데, 고러버는 진짜 좀 애매했어요. 완전 하이브리드한데 그건 중국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중국 스타일의 러버는 전혀 아닌데, 그 러버보다 더 중국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유러피언 버전의 경우는 이거는 더 어떤 촉촉해요. 예. 어쨌건 좀 거칠게, 또 딱딱하면서도 거칠게 공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았다가 끌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느낌의 러버는 아니라는 거. 네, 네. 어쨌든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써보고 이벤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시타 또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루프드라이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